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태원 참사 핵심 관련자들이 대부분 출석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경찰 대응의 중간 책임자인 이임재 전 경찰서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하고 유미진 총경, 이 사람들 같은 지역의 경찰대 출신이다. 또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에 단행된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들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소위 경찰 하나의 총경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청장으로서 선뜻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소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임재 미스테리 푸는 게 진상규명의 첫 번째다. 10월 26일 정보과 보고에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 혼잡 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시된 문건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용산경찰서장이 이거 보고 안 받았습니까? 이거 왜 묵살하고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고의라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이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건이 보고됐다는 걸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아십니까? 정보과장 체포했습니까? 지금 수사 의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세월호를 포기하고 떠나버린 이 선장에 비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이 언급한 내용 중에 참사 발생 전에 이 용산서 내부적으로 인파 사고를 우려한 보고서가 있었지만 이를 묵살했고, 또 여기에서 나아가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는 삭제한 정황까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지목한 곳이 그러니까 사고 현장이었다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있기 전에 10월 26일에 용산서 정보과에서 아무래도 이제 할로윈 축제 근처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해밀턴 호텔 인근에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딱 적시를 했거든요. 네. 바로 사고가 난 지점이 해밀턴 호텔을 접하고 있는 그 골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곳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태원역을 오가는 아주 핵심적인 도로인데 굉장히 좁고 가팔라서 그냥 평소에도 다니면서 이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마 그 용산서 그 인근에서 근무하시는 경찰들은 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 사람이 몰리면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일선에서는, 현장에서는 위험을 감지하고 보고를 올리는데 이게 윗선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 보고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정보과장이 아예 이 문건 자체가 작성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네. 하면서 그 정보관의 PC에서 원문 자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관에게도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회유를 하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서 사고 자체도, 참사 자체도 문제지만 이 뒤에 이러한 책임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용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 이런 용산서 간부, 이 해당 보고서를 삭제한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간부들에게는 직무유기, 거기에다가 증거인멸 혐의까지 포함돼서 지금 입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유를 했다, 삭제하도록 회유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변호사님? 이 보고서 자체가요, 향후에 있어서는 직무유기랄지 업무상 과실 치상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무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경찰은 사실은 법적인 부분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우려 보고서가 향후에 있어서 책임자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우려, 그러한 예견 가능성 이런 걸 짚어줬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의 고의 또는 이제 과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증거인멸이랄지 직권남용, 그러니까 사실은 밑에 직원이 이거 없애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야 좀 없애라 하는 식으로 고위급이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면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범죄의 증거에 대해서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자체가 되는데 우리 아까 저 사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네. 식사를 할 때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정복과장과 경비과장이 있어요. 그럼 정복과장은 압살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하는 거고. 군중 관리 자체가 정보과의 어떤 큰 역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경비과에서 경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식사를 한 다음에 뭐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만연하게 저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행위가 일어나서 보니까 가장 큰 책임자는 용산서장 또는 정보과장, 경비과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런 증거에 대해서는 인멸하고 없애려고 저렇게 시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보도들에 따르면 이 정황 여기에 이제 연루된 용산서 간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경찰의 관행이라던가 업무상의 프로토콜로 봤을 때는 크게 삭제 과정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었던 만큼 이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논란이 되는 경찰 내 인물들, 뭐 류미진 총경이라던가 아니면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에 대해서 이 문정부의 알박기 인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경급의 어떤 뭐 하나회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하는 이제 분들의 주장을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저렇게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경찰청장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12구 참사가 터졌을 때 행안부 장관이 경찰 병력 아무리 투입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도 탓을 했었습니다. 주체자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또 이제 용산경찰서장에게 또 마치 희생양을 찾는 듯한 저는 이제 발언들이 자꾸 나오는데 제도 탓하고 남 탓하고 야당 탓하고 언론 탓해가지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들 중에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남 탓으로부터 문제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 탓이다. 반성적 자기 성찰로부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이고 집권 세력은 국민의힘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이 아니고 반성적 자기 성찰로부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자세가 참 아쉽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정부 탓할 게 아니라 지금의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 또 여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요 경찰을 나무라면서도 이 정부의 책임론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서울청장은 본청장 윤희근한테 보고 왜 안 했습니까? 선 조치를 우선하고 그 당시에 보고 부분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안 했냐고 그걸 왜 안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국가 재난의 위기관리 시스템만 작동이 됐다면 얼마든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대통령실 경호 경비, 마약 단속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게중심이 치안과 안전관리 대신에 대통령실 경호 경비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여야가 경찰을 향해서 이 질타의 목소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이런 모양새예요. 어떻습니까?
뭐 전 정부 탓할 거 없다. 지금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거기다가 경찰뿐만 아니라 이 고위 관료들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무한 책임이라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저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본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성세대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애도하자고 하고는 결국엔 모여서 정권 퇴진 운동 운운하고, 어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유가족들 설득해서 애들 사진하고 이름 해가지고 추모 공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이런 논의나 하고 있고, 저는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치적 책임 절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국민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저는 무한 책임 받아야 된다고,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보듬을 수 있는 메시지, 사과 저는 계속 하셔야 되고, 국민들이 이만 됐다라고까지 할 때까지 절대 과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책임이라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이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전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당 소속 의원 한 사람으로서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박정화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